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어, 일단 어제 나왔던 내용은 형사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니까 그거는 맞을 거고, 거기에 다른 단체라는 게 뭐였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올렸던 내용 중에 뭐 비대위에서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어, 운영위원회인가 뭐 그쪽 자체적으로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고소장이 이미 접수가 된 것 같고 접수를 시킨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을 어,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것 자체도 개인적으로 좀 되게 언짢은 부분도 있지만은 아, 이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좀 뭐 그 진실 자체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검증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대놓고 말씀 못 드렸지만 뭐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은 해명서 비슷하게 올라온 내용인데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카피를 떠서 MS 워드에다가 좀 올렸습니다. 자, 한번 드릴게요. 제가 불미스럽게 또 타코인 토마토 대표님께 사기 횡령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아직 연락받은 게 없어 적극 소명하기 어려우나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는 건 그 통지서 내용에 어떠한 내용으로 불기소 명령이 났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아직 받지를 못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 사건은 경찰 측으로 넘어간 상태인 것 같다. 광주 북부경찰서인가 그렇게 돼 있었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추가로. 적극 소명하기 어려우나 토마토는 알다시피 이죠. KOK 상위자들이 넘어가서 또 다른 피해를 입힌 이 연골거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피해를 입힌 연골거리였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말은 좀 안 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캐나다 쪽에 뭐 칠성인지 하는 여자부터 해서 그 캐나다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이 토마토라는 거를 이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에 이 토마토 코인이라는 거를 또 되게 여기 소개를 하고 예전 같았으면은 그 센터에 모여가지고 뭐 나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로 소개를 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거를 소개할 당시에는 김밥 몇 줄 써가지고 그 카페에서 카페에서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고레벨들이 이 KOK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또 비슷한 식으로 이런 거를 소개를 해서 먼저 하면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유의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내용처럼 KOK 상위자들이 넘어가서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대해서 같이 투쟁하는 것에 도움을 요청받아 함께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흘렀는데 소장 받아보고 정확한 내용은 차후 조사받고 알려드리며 이게 이런 개혁회의 상의자들이 토마토라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를 해서 같이 투쟁하는 것에 도움을 요청받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어, 또한, 이 띄어쓰기 또 이상하게 자꾸 해놔가지고, 또한 제가 비대위 활동 중 피해자가 아님에도 들어와, 이 말이 정말 이상해요. 제가 그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뭐 7만 7천 개, 34만 6천 달러, 그거를 7달러로 계산을 하고 보상받은 그 내용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거를 커뮤니티 풀로 대부분 나옮기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개인 지갑에 스태킹된 상태가 고 개인 지갑 상태로 자기의 개인 지갑에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표현이 맞지 않다라고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자인을 하는 내용인지 또한 제가 주어가 있어요. 자기가 비대위 활동 중 피해자가 아님에도 들어와 대표 행세와 공금 횡령 등의 문제로 고소를 당해 모든 분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 행세도 했다는 이야기고 공금 횡령 등의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 누가? 제가. 그리고 당해 모든 분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좀 되게 어, 명확치가 않아요. 이게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피해자가 아닌 레벨이 뭐 스리슬쩍 일성 정도였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일성은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했으면은 최소 뭐 3승 이상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무지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무지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정말 일도 사심 없이 시작된 피해자 활동에 많은 상처와 자괴감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며 왜 이런 일이 중요한 이 시점에 일어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불찰이며 법적으로 문제 없음을 명명백백 잘 조사받겠습니다. 잘 조사받겠습니다. 물론 잘못한 게 있음 법적 처벌은 받겠습니다. 뒤에도 모함하는 추측성 발언은 제발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명서와 같은 내용이 올라왔었고, 여기에 추가해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업무 알림에서 두 사람이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으로 어, 이게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게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이 광주 북부경찰서로 어, 이 사건이 입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비대위에서 이미 고소장 준비하고 있네요라고 했었는데 이게 오늘 제가 그 접한 거를 캡처를 받았는데 알립니다 해서 오늘 KOK 비대위 정 회원방 회원님들께 유감스러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회원방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전체 이, 여기 보시면은, 케어케이 플레이 피해자 모임, 뭐 해가지고, 1240 몇 명이 모여 있는 방이, 이거는, 그냥 있는 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별 의미가 없고, 어, 여기에서 추장을 할 때, 비대위라는 데서 추장을 할 때, 이 숫자를 되게 중요시 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온 방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소위 말 쭉쟁이죠 그냥. 케어케이 비대위 조직위원장이며 비대위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진원자 대표와 또 비대위 감사이며 비대위 사무국인 정혜원방 비대위 사무국이 정회원방에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 방을 사무국으로 그 정회원방의 방 자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서 사무국이라고 정한 거고, 피해자 전체 방의 방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모 대표 두 사람을 사기, 횡령, 공금, 유용, 횡령 방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방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 기존에는 권우섭이라는 사람이 방장으로 있었던 그 방을 이어받았는 사람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고소 내용은 진원자 씨는 사기, 횡령, 공금, 유용죄, 이무는 횡령 방조죄, 어,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진원자 이모가 공동하여 공금 통장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것과 또 횡령하여 없어진 빈 금액에 대해 소명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소명하지 않고 시간 끌기와 변명으로 일관하기에 이것을 덮고 가기에는 횡령 금액이 지대하게 큰 금액이기에 이에 대해 사기 및 횡령 방조죄로 두 사람의 고소장을 부득이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이네요. 이게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 횡령 금액이 이런 표현에 해당이 될 정도의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지대하게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대하게 큰 금액일 가능성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또한 이것 외에 또 KOK 비대위 대표 진원자는 피다코인, 아까는 토마토라고 돼 있었고 그게 피다코인인 것 같은데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아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토마토라고 하는 코인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 그 피다코인 피해자 단체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해서 아까 그게 다른 단체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 이 토마토 관련된 뭐 이 피다코인이라고 하는 피해자 단체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한 내용이었다. 당에서 개혁회의 비대위 얼굴에 X칠을 하였으며 개혁회의 비대위가 사기꾼을 처벌하라는 명분을 잃게 만들었고 개혁회의 비대위가 씻을 수 없는 신용과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진 대표의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대위 운영위에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오늘 운영위를 열어서 두 사람의 안위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안위,
거치에 대해 뭐 이런 표현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는 표현이 정말 저는 도저히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어, 표현 의미 자체를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를 쓴 사람이 개혁회의 비대위 운영위원회 집행의장 박수영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이거는 뭐 정혜원 방에 나왔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저의 손까지 넘어왔고 여기에는 운영위라고 했는데 집행의장. 자, 일단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어, 읽어드렸고 어, 이 내용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직이 되게 이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 있는가 봐요. 조직이 이렇게 좀 세분화돼가지고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뭐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1인 1역 정도,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좀 많았다. 근데 조직이 운영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특히나 이런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할 경우에는 거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아는 정도, 피해 사실에 대한 아는 정도가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으면은 조직 운영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내용을 보면은 조직위원장이 어, 비대위 대표 처럼 이렇게 상징성도 갖는다고 했는데 조직위원장이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결국에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에 그 순위를 따지자면은 1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레프레젠터티브라고 해서 대표자죠. 대표자의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 아까 보셨던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게 뭐 집행의라고 했는데 집행위도 아니고 집행부도 아니고 뭐 그 집행의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제대로 팔로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스스로가 그 단체에서 분명히 조직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번 올려놨는 글에 보면은 자기들은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기와 횡령만 했고 배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했는데 어떠한 범죄를 적용할지는 경찰 수사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범죄목에 해당이 되는 게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일단은 뭐, 그, 고소를 하는데, 뭐, 고소를 해 놓으면은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식의 내용이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이 범죄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는 배임으로만 쭉
왔고, 처음에는 배임과 횡령으로 했었는데, 횡령은 이 재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그 해당되는 범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배임, 사기와 횡령, 사기와 배임, 뭐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조차도 그 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사기와 이 횡령 배임과의 차이가 좀 이 비교가 그러니까 이 구분 자체가 너무 명확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목을 고소를 하면서 범죄목 자체를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했지는 않겠지만은 좀 그런 식의 고소를 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이 뭐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 특히나 이거는 좀 유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토마토와 관련해서 그쪽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이 사람을 상대로 했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그런 짓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이 쭉 진행이 되는 동안에 소위 말해서 뭐 몇 선 칸은 좀 상위 쪽에 있는 그런 그 이 레벨에 있던 사람들이 눈가리를 그렇게 돌려요. 왜?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돈을 좀 벌어봤으니까. 그리고 또 빨리 좀 하면은 또 똑같은 상황이 돼도 뭐 그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잘 없는 사람들이 쭉 했을 때 이게 결집을 해가지고 뭔가를 내용을 알고서 싸움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거를 토마토 코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와 있는 내용을 쭉 좀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토마토 코인의 개요 및 특징 해가지고 여기에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정말 희다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토마토 코인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유동성이 그 최대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쉽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며, 이 뭔, 저,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커뮤니티 기반의 성장 동력이 강한데, 커뮤니티 기반의 성장 동력이 강한데,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들이 이 코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정말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쭉 들어보면 뭔가 뭐 대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셋째,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위 말하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이렇게 되는 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들은 토마토 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하나의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세 가지가 특징, 개요 특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 자체가 해당이 되는 게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해서 돈을 벌어, 벌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미 내가 어떠한 뭐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꼬일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피해 본 거를 다른 걸 통해서 돈을 벌어보세요. 뭐 그렇게 하면서 연락들이 많이 왔었어요. 제가 심지어 욕까지 하고 미친놈, 뭐 미친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까지 니들이 그 니는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KOK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니들은 그런 짓거리나 하고 있느냐는 것이 제가 준 답변이에요. 근데 이 토마토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보소를 했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또 분명히 뭔가 이 사람이 이 코인과 관련된 어, 뭐 가입을 했거나 그리고 이거를 소개를 했거나 뭐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피해를 직접 당하지를 않았는데 보수를 당할 이유는 없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직접적인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당했을 거다. 소위 말해서 KOK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쪽.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제가 읽었던 비대위 소속으로 있는 한 유튜브 쪽에서 올려놓은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단은 그 사람은 해지를 한 상태였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6만 개를 커뮤니티 폴로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만 8천여 개가 보상을 받은 상태고 34만 6천 달러라는 것 자체가 스태킹 되어 있던 거고 그거를 7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4만 9천 몇 개가 되고 두 개를 더하면 7만 7천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6만 개 정도를 커뮤니티 폴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6만 개가 되기 위해서는 해지를 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34만 6천 불이라는 스테이킹 금액이 실제로 그 사람이 34만 6천 불, 약 4억 5천만 원 정도를 스테이킹을 했느냐. 경찰이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원금이라는 게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 암호화폐를 사기 직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금액을 원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34만 6천 불이 그 사람의 원금이었을까? 제가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 말도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지 않던 부분, 어,
내가. 아, 또한 제가 비대위 활동 중 피해자가 아님에도 들어와 이 표현에서 이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글을 잘못 썼든지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태깅 되어 있던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로 옮긴 거, 뭐 일성이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뭐 그 말에 어, 특히나 뭐 일성 정도 되었다. 그 다음에 이 34만 6천 불 정도가 자기가 경찰에서 초창기 이야기했던 그 원금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를 넣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은 송가명이라는 사람은 1,100만 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1,100만 개가 7,700만 달러면은 약 뭐 900억 정도, 뭐 1,00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원금으로 볼 거냐. 그런데 송가병 씨가 이야기한 거는 이드 두 개를 원금이 이드 두 개라는 거죠. 그것도 2019년 9월 17일부터 됐지만은 거의 그 시점쯤에 이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원금은 두 개예요. 그리고 경찰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60만 원, 한 5, 6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었어요. 이게 원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원금의 개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금전적인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것에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서 그 스태킹 되어 있던 거를 재원으로 해서 개혁회의 가치를 올리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고 배임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이 모든 자산들을 이 스테이킹 지갑, 그 다음에 오너 월렛, 그 중에서 일부는 콜드 월렛화 해가지고 25개를 최영규 이사장 전 이사장한테 넘겨주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서 누구한테로 넘어가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운영사가 소위 말하는 개발사인데 걔들이 운영사의 역할을 개발 유지 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산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특히나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했을 때 다른 주소, 스테이킹 주소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거 자체는 우리가 실행을 한 거는 그놈들이 개발을 했는 지갑에 있는 절차를 따라가지 않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테이킹 자체가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스테이킹 지갑 주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운영한 자식들이 거기에 분명히 연결을 시켰을 거다. 우리는 못 보지만, 그거는 제가 D대학교의 교수님 통해 가지고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빼쓰가지고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직원인데 내가 이 돈을 내가 관리를 하다가 빼가지고 도박을 했다. 횡령이지요. 그러니까 배임과 횡령은 같이 돌아다녀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배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뺏은 게 이게 사기예요. 그렇게들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지금 이, 그 조직에서 처음과 다르게 계속해서 인원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방청하는 숫자조차도.
초창기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얼굴 마주치는 그 자체가 뭐 자기들도 불편해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불편하니까 일찍 가가지고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 보면은 뭔 짓을 뭔 짓이 아니고 먼저 공판 법, 공판에 그 방청을 하기 전에 시위부터 먼저 해요. 근데 그 숫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직이 있으면 좋죠. 근데 불필요하게 조직이 갖춰지면요. 사실은 이 그 일관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대응력 자체가 민첩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조차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뭔가를 결정을 하려 그러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해도를 가지고서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여요.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평가를 했을 때 방송 출연 뭐 그런 내용들 쭉 들어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범죄 행위를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의 내용을 듣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불쌍함을, 그러니까 업소하는 형태의 내용밖에 없어요. 특히나 미국 갔을 때, 그 한인 방송에 나왔을 때, 그 한 사람, 뭐, 박명자 씨인가? 내용, 직접 보셨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올려놓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미 다뤘고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미국 쪽의 일은 다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같이 출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 참 그렇게도 해 보였는데 참 아니다. 저 피해자 단체들은, 저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가장 좀 뛰어나다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다른 사람이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좋은 기회를 써 그냥 나 피해 당했고 나는 원금을 뭐 몇천 몇억 원씩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금 못 받아서 나는 사기다라고 고소를 하고 있다. 세상에 스테이킹과 관련해가지고 현금을 하는 사람 없어요. 현금을 함과 동시에 그거는 사기예요. 현금으로 재단에서 운영사에서 돈을 받았다. 이거 자체가 사기라고요. 왜? 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락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줬는 거를, 내가 받았던 거를 그 현금을 준 만큼에 대해서 다시 돌려줬을 때 그 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돈 받는 것들은 그러니까 POW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필요해요. 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것들이 막강한 해시 함수를 풀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거를
풀무로서 하나의 블록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돈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POW를 제외하고는 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이, 뭐,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상을 많이 받아놔서 현금으로 주는 거를 받고, 그것만큼 수량을 주고, 주는 거를 그 사람이 직접 스태킹을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그 지갑으로 들어가서 그 주소를, 지갑 주소를 받은 다음에 그쪽으로 보내주고, 뭐 이런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한 거죠. 직접.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면서 현금을 받았지만 그거를 거래소에 사가지고 홍기오교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 다음에 그 사람 지갑으로 넣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갑으로 넣어주면서 나쁜 연 놈들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보상을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거래소의 가격대로 사서 넣어주는 게 아니고 플랫폼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놈, 연 놈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가지가 필요하죠. 그날의 KOK 시세, 그 다음에 그날의 플랫폼 가격, 그 다음에 어, 환율, 이런 것들을 알면은 찾을 수 있어요. 얼마를 어떻게 해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1,300만 원 그대로 받아가도록 그냥 그 처리를 해준 적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딱 내미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한테 그걸 넘겨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갑에 들어있던 거, 스태킹 되어 있던 거 모든 거는 그 사람이 인계를 해간 걸로 그렇게 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사람도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피해자로서 알아야 될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여기서 말씀 못 드릴 정도의 내용들도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직접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는 사람으로부터 이 비대위에 어떠한 식으로 사람이 불어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그러니까 이 어, 좀 웃기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도 들은 게 있는데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이 피해자 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뭐그 지대한 금액이다라고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한 부분 뭐 이게 거기에서 그렇게 돈이 많을 수가 있을까? 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정회원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날 그 당장이라는 사람이 이 단체 방 1200 몇 명 있는 방에서 여기서는 그 돈을 받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이 한번 올라온 거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내부적으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기 유사수신 이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법정에 가서 듣고자 하는 거는 피고인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인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나 정인들이 어떻게 또, 정언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안 먹혀요. 왜냐하면은, 걔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반박을 못해서 그런데,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반박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간도 질질 끌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국내의 그 법인인데도 크립티드라는 대표 자체에 대한 소재지 불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정인석에 앉히지조차 못해요. 그리고 출석 요구서 자체가, 정인 출석 요구서 자체가 송달 자체가 안 된다. 소재지 불명이래요. 법인의 대표 이사의 소재지가 불명이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문제 아니겠어요? 숨어 다닌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송달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하다면은 그 크립티도 대표이사의 전화번호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직접 전화하고 특별 송달을 하겠다. 직접 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계속 좀 느껴진다. 그러니까 고함을 치실 게 아니고요. 법정에서 판사가 일어났는데 고함 쳐서 될 일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이, 그, 이 조직위원장이라고 하는 비대위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 쪽에 검사한테 그런 정보를 주든지 그렇게 정상적으로 뭐 이 문서적으로 해가지고 주든 방문해서 뭐 그 이야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판사가 다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그 공판은 끝이라고 끝내버렸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 소용이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직이 그렇게 크들 조직에 뭐 여러 위원회가 있다 손 치든 쳐도 일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할 정도의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에 그런 위원장이 되면은 위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위원들이 좀 안을 제대로 낼 수 있고 뭔가를 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서 있어야지만이 위원장, 의장, 뭐 위원장, 그 이런 식으로 장의 역할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위원장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둘, 안타깝기보다는, 어, 저는, 어, 뭐, 불거질 게 좀 불거지고, 또, 또, 그 조직 자체가 그렇게 조직스러운 조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1200 몇십 명의 그 방 자체가,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불쌍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는 좀 알겠어요. 왜? 시잘데기 없는 소리든 어떠한 내용이든 어디하고 어디를 통해서 이게 맞는 내용인지 틀리는 내용인지 궁금은 하니까 그냥 걸쳐놓는 거.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저와 예전에 같이 그 운영을 했던 뭐 실천연합이라는 당 자체도 그거는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서 탁상 공론만 한다고 뭔가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들을 수 있는 뭔가 내용을 전달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 하여튼 간에 이 피해자들 자체가 이 싸움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부분 자체를 기본이 어떤 식으로 다져진 상태에서 가야 될지 그 방향성 자체도 아예 모르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고 만에 하나 뭔가 좀 다르게 전부 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은 또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정도의 사람들만 정말 고생을 했으니까,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받지도 않고. 근데 예전에 정성환이라는 사람도 카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에 3단체가 김판종과 미팅을 할 때 쪽수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쪽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왔었어요. 소위 말해서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얼만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뭘로만 싸워야 되느냐. 증명할 수 있는 내용물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주장을 하는 내용은 원검이 영검이다, 원검 보장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아킬레스, 이게 이 아킬레스를 알고서 그거를 건들 수 있는 그 자체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아킬레스 건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만 싸움을 하고 있다. 다른 거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어떻게 보면은 싸움의 그 방향이었고 싸움의 형태, 뭐 그렇게 유지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뭐 주말인데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